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에 차질을 빚었지만 학사에 큰 공백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위를 두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으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승강기 업계 점유율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을 충주로 옮기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본사까지 충북으로 옮기는 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부터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학부모 단체 등은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지만 급식실은 텅 비었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모두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빵과 음료수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충북 지역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13곳에서 이처럼 대체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79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10여 개 학교는 식단을 변경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교실은 1개 학교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10곳은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외부 음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온도가 이렇게 기온 상승하고 습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사고 위험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5,700여 명 가운데 840여 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학사 업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을 방패 막이 삼아 유체 이탈식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듯한 교육 당국의 태도에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지방의회는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스스로 자격을 되묻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동료 의원들이 이 역할을 맡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출범 1년차 각종 비위에 얼룩졌던 충북의 지방의회는 달라졌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 심사 도중 하유정 의원이 자리를 비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과 시간이 겹치면서 오후 일정을 포기한 겁니다. 임기 1년 동안 법정과 수사기관의 발이 묶였던 건 하 의원만이 아닙니다. 의장 선거 청탁과 공천헌금 의혹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장학금 특혜 논란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비위 의혹도 가지가지. 하지만 의회의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지만 출석정지 징계 적용 기간에서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위 운영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의회 스스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일까?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정구 진천군 의원은 1년 반 넘게 벌인 법정 공방 끝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회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령을 면한 뒤 상고 없이 사실상 형이 확정된 정우철 청주시 의원도 마찬가지. 내부의 문제라고 하면 정당을 초월해서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냥 쉬쉬하는 윤리특위나 그 내부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스로에겐 관대한 충북지방의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기회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청주시는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구룡공원에 대해 탁상 감정을 한 결과 사유지 보상비가 1,87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1구역 탁상가를 기준으로
구룡공원 전체 99만 제곱미터의 사유지 보상비를 산출한 결과 1,87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 등은 보상가액이 약 1,000억 원이라며 청주시가 보상가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연속기획보도 8번째 순서입니다. 앞으로 5년간 청주시에 10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면서 과잉 공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셈법이 있는 듯한데 취재 결과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지구, 재개발 재건축과 민간공원 개발까지 향후 5년간 청주엔 10만 세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에 청주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가 조절될 것이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한 해 10,000세대 정도의 새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5,000에서 10,000세대까지는 공급이 돼야 된다. 청주시 인구수하고 결혼하는 비율을 봤을 때에는 그 정도 포인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청주시가 적정 공급량의 근거로 삼은 용역 자료는 오류투성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청주시의 인구 증가율을 0.71%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구가 이미 85만 명을 넘어섰고 3년 뒤에는 87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청주의 실제 인구는 83만 명으로 3년 전 그대로입니다. 가구당 주택 면적도 75제곱미터로 일괄 환산해 가구의 특성 또는 규모별 편차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예측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 한국감정원은 인구 추세를 감안한 청주권 아파트 적정 공급량을 한 해 4,000세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계산 방식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많이 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청약을 받고 미분양이 있긴 하지만 청약을 받고 거래하고 취득을 하고 거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꽤 우려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최근 5년 새 청주에 공급된 아파트는 3만여 세대. 청주시의 논리대로라면 적정 수준이었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떨어졌고 거래량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전국 최장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충북 지역 반도체 기업 270개 가운데 5개 기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100%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승강기 업계 점유율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을 충주로 옮기기로 하고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기업이 본사까지 충북으로 옮기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연매출 2조 원대 국내 승강기 업계 1위로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한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청북도 충주시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현대 측은 경기도 이천의 본사와 공장, 충남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를 35년 만에 모두 충주로 옮깁니다. 대기업 본사가 충북에 오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충주 이전이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이라면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승강기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2028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충북, 충주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 측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충주시 용탄동 제5 산업단지 내 15만여 제곱미터를 305억여 원에 사들일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 부지의 4배 규모로 현대 측은 수도권 규제를 피해 4통8딸 교통망, 물류운송 여건 등을 고려해 충주로 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로 연간 2만 5천여 대의 승강기를 만들 스마트 공장 완성해 2028년까지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충북의 현대그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그 인연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현대 측이 주민 우선 고용 등을 약속한 가운데 지역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고급 인재 확보가 시급합니다. 2,2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 더 많은 협력업체와 산업인력을 끌어들일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비전이 충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고 정착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대 측은 설계, 인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충주로 이전한 뒤 차세대 승강기 생산시설 구축과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2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카메라 설치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 6천여 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을 부착했거나 영업용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진천 근처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운전자 44살 장모 씨 등은 대피했지만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통행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절반가량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동차 구매 대금 10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 영업사원 4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35명으로부터 대금 12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자 오늘 새벽 자수했습니다. 2019 충북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다음 달 29일 개막해 닷새 동안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충주와 청주에서 열립니다. 2019 충주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하루 앞두고 개막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고전 영화에서부터 애니메이션까지 25개국 50여 편의 무술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개막식은 다음 달 29일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오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씨와 삼보 세계선수권대회 구관왕인 러시아의 체노스쿠로프 아슬림, 세계 사파테 챔피언인 프랑스의 웨디 파울 등 9명을 종목별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각 종목 소개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UCC 제작과 개회식 참석 등 대회 홍보를 위해 활동합니다. 청주시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 관제 체계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